또 공격자 측에서 저를 뭐 고발한 것 같은데, 또 문체부 대한체육회 합동감사에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태권도협회 29조 1항에 보면은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은 급여는 줄 수 없고 활동에 따라 실비를 뭐 제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 태권도 협회에서 조항을 개정을 해서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가지고 우리 경기도 협회는 대한민국 태권도계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2,500명이나 되고 팀 수가 150개나 되고 심사위원이 12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진정, 탄원, 이 서류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로만 도저히 운영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임원 몇 사람을 상근토로 해서 했는데, 과거에 박용국 회장이 있을 때 저는 상임 부회장으로서 상근을 했고 전무이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이사는 상근이면서 비정규직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된 다음에 임원이 상근 임원이 저를 비롯해서 3사람이 있습니다. 행정부회장, 또 기획이사, 이렇게 해서 박용 회장이 있을 때처럼 똑같은 건데, 거기에 회장은 급여를 받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고쳐가지고 단 임원은 필요에 따라서 상근할 수 있다. 임원이 상근했을 시에는 급여, 일비, 또 직급 보조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경기도 체육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는 과거에 박용 회장이 일비로 해서 받아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받아가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이번에 감사관이 얘기한 걸 보니까 그 공개하는 측에서 뭐 문체부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서울시협회에다가 임원은 200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근거해서 2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우리나라 헌법에 그 노무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로법에 근로법 43조인가에 보면은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사회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상근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규정에 보면은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은 이렇게 했는데, 회장이 상근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한 걸로 해서 제가 급여를 받아가지 않고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약 20여 종류의 서류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400가지 정도, 400종류의 서류를 결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출장이 잦고요. 또 이사회 의견에 의해서 저는 17일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달에 2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토일을 빼면 22일이거든요. 그 22일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토 1일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협회 임원들은 출장비를 주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25일 정도 뭐 근무한데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뭐 급여를 뭐 많이 가져간다, 뭐 이렇게 좀 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수강에 가서 제가 서류를 가져가서 뭐 규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일사부재라는 원칙이 있고요. 저는 양심상으로는 사실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 태권도 연맹인가 뭐 하나 있습니다. 뭐 그 유럽단체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단체 K모라는 그 총재라는 분이 과거에 여기 안종호 회장 계실 때 그분하고 친구라서 심사는 그 연맹에서 보고 접수는 경기도 태권도에서 해준다는 그런 그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마 2008년도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왔는데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안종 회장님이 이 사건에서 퇴출이 되고 이 K라는 분이 심사를 받은 걸 접수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2011년도에 그 박용 회장이 8월 24일인가 25일인가 그때 회장이 돼서 들어오면서 9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달에 K라는 사람이 오질 않고 다른 분을 시켜서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 심사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달 정도 있다 또 왔어요. 그분이 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심사를 본 건데 매물치를 입고 하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면 그건 회장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회장님 내 말씀 들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분이 박용 회장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용 회장이 그 다음날 와서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게 아마 2008년도부터 계속 심사를 이게 왔던 건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관련적으로 했고 예물체결이 한 거 있으면은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깝게 아이디가 열려 있던 곳이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에서 심사를 158명 해서 소리만 접수시켜줬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이후 이제 양평에서 있었던데 양평에서 아마 그 K라는 분이 접근해가지고 심사를 봐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채점을 거기서 다 해왔고요. 또 심사 받던 기록도 동영상도 제가 보니까 수학에서 보니까 동영상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그게 그 당시에 관계되어 있었던 두 사람은 500만 원씩 약식 기소돼서 벌금을 받았고요. 저와 양평에는 김평 전무이사, 양주에 있는 오명한 양주협회 회장, 이 사람들은 무혐의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대한태권도협회로 가서 K라는 사람이 가서 다시 또 제소했고요. 아마 심사중재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안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가져가서 다루려고 계속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아마 또 수사기관에 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단으로서 물론 적법하게 규정을 갖다 어겨서 경제협회에서 심사를 봐주기 한 자체는 뭐 그 양심상으로는 잘못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먼저 집행부에서 그것을 계속 갖고 와서 해줬던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서 심사를 본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사를 본 기록도 있고 또 채점도 해왔고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해서 본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뭐 소명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공용차를 타고 뭐 많이 다녔다고 이제 그 SNS상에 뜬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 건 거의 없습니다. 사단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딱 한 번 그 협회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친한 친구가 암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럿이 가면서 뭐 차가 그게 승합차니까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유류대는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뭐 갔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 간 기록이 있는데 그 차를 타고 간 기록이 있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근본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협회 공용차가 아니고 박용 회장님이 들어와가지고 포천서 출퇴근을 하면서 너무 거리가 멀고 이래서 어느 이사가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차량 구입할 때 그렇게 해서 회장 의전용 차로 샀습니다. 그 차를. 그래서 그 당시에 박용 회장님도 그 차를 타고 출퇴근했고요. 저도 회장 되자마자 그 차로 출퇴근했고 저는 병원에 가면서 병원에만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1시간 정도 받고 바로 어디로 오냐면 사무실 옵니다. 협회로 와서
협회에서 일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결제 기록을 보면은 병원 한 날짜하고 협회 와서 결제한 그 기록을 보면 똑같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도에 1월 17일 날 쿵받 이식을 해가지고 그 쿵받 이식을 한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 제가 회장된 후에, 그전에는 뭐 제가 제찰 타고 갔지만 회장된 후에 제가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길에 잠깐 들려서 진료를 받고 협회 와서 근무한 거, 그걸 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이제 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SNS 상에 보면은 저희 집사람이 무슨 장복이 됐다 이러는데 장복이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무슨 장을 봅니까? 저하고 두 사람, 저희 집사람 두 사람 생활하는데 뭔 장을 봅니까? 다만 저희가 집에서 마트를 가려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키기 위해서 특보가 오면은 제가 마침 옷 입는 그 사이에 집사람이 딱 두 번이다, 두 번 그 우유를 떨어져 우유 산다고 해서 잠깐 그걸 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그 외에 간 것은 제가 집사람을 무슨 독단적으로 차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출근길에 그 마트에 제가 내려준 겁니다. 그걸 찍어가지고 뭐 마트에 갔다 이렇게 좀 했는데, 이거는 이미 문체부 감사관한테 소명을 했고요. 감사관도 그거는 뭐 이해할 수